안녕하세요. 법대로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양수금 청구와 채무자의 대응법입니다.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물권과 구분됩니다. 이 중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하고 어음수표와 같은 증권적 채권과 구별됩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대여금 채권 등 지명채권을 양도했다면 채권자가 내용 증명으로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채권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을 받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승낙은 이례적인 경우이고 양수인이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곤 합니다. 금융기관 등이 카드 대금이나 대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게 양도하고 채권 양수인이 된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채권 양도 통지를 한 후 한참 지난 뒤, 즉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많아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해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곤 합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 결정문이 이사불명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하여 본안소송 판결이 공시송달되어 확정된 후 채무자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또는 증거로 제출된 서류에 서명 날인이 없었다는 등 문서 성립 후 진정 성립을 부정한다는 이유 등으로 추후 보완 상소를 하고 채무자의 주장이 법원에 인정됨으로써 채무 변제의 의무를 면하기도 합니다. 즉 채무자는 본인의 과실 없이 양수금 청구 소장이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지 못했음에도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음을 이유로 추후 보완 상소나 추후 보완 이의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미회수 채권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밀수한 대부업체 등이 일정 후 찔러보기식으로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후 은행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언제적 채무인데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3년의 단기 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 소멸을 적용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은 전문가 보수나 상인의 상품 판매 대금이 있고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은 숙박비나 학생의 수업료가 해당합니다. 한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고 운송인의 채권은 2년, 보험 청구권은 3년, 사채 상환 청구권은 10년입니다. 민법상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나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 갑을 주식회사는 김할부 씨에게 2009년 1월 24일 하피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주식 자동매매 컴퓨터 프로그램을 45만원에 10회 할부로 판매하였고 할부 계약서에 구매자가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연체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뒤에는 미납 물품 대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월 3% 연체를 지급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김할부 씨는 이 프로그램을 인도받아 설치한 후 할부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갑을 주식회사가 미납 물품 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22일까지 즉 13년 동안 묵묵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을 주식회사는 2022년 8월 23일 양수대부유한회사에게 양수대부유한회사는 2022년 8월 26일 주심대부유한회사에게 이 물품대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고 2022년 12월 8일 김할부 씨에게 각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추심대부는 2023년 6월 20일 김할부 씨를 채무자라 역할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소명 자료로 할부계약서와 할부약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추심대부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법원은 김할부는 추심대부에게 45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9년 3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즉, 다 갚는 날이 2024년 7월 18일이라면 그달 갚을 돈은 원금 45만원과 지연 손해금 248만 153원, 합계 293만 153원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김할부 씨에게 송달하였으나 김 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았으므로 수친불명이라는 이유로 거듭 송달이 되지 않았고, 이에 추심 대부는 민사소송법 제466조 규정에 따라 소제기 신청을 하여 본안 소송 절차가 진행되었고, 소장이 김할부 씨에게 수친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후 무변론 추심대부 승소 판결이 있었고, 이 판결은 또다시 공시송달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우연히 사실에 대한 추심대부 소제기가 있었고, 추심대부 승소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김할부 씨는 추한 항소를 하면서 항소 이후에서 추심대부가 제출한 할부 계약서와 할부 약정서에는 자신의 서명 날인이 없고 추심대부 양수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은 추심대부가 제출한 할부 계약서와 할부 약정서에는 김할부의 서명 날인이 없는 것으로 김할부가 그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이상 할부 계약서와 할부 약정서 기재를 근거로 추심대부 양수금 청구 전제가 되는 갑을 주식회사의 김할부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이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추심대부는 김할부가 할부금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취지기재 물품대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2009년 3월 28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23년 6월 20일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니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추심대부 주장은 어느 뭐로 보나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김할부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추심대부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